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네 꼬마님.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돌비님. 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첫눈이? 네? 아니, 저 지금 계속 돌비님이 지시하셔서 차랑 길이랑 지금 쓸다 들어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셨냐고요? 지금 방송 중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지배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예, 다 예. 송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예, 진짜요? 네, 다 송출이 돼버렸고. 네, 돌비님, 눈 오는데 세차는 좀 너무하잖아요. 세차는 좀. 원래 세차는 물 뿌리고 얼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돌비님, 손에 감각이 안 느껴져요.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세차하시다가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2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이야기라 조심스러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똘비라고 하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가정을 잘 꾸렸고 아이들이 있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굳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평생 일을 했다는 거. 이직이란 걸 해본 적 없이 한 회사를 꾸준히 그냥 다녔다는 거. 이 정도만 특이하다고 보여질까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똘비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똘비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되게 착했어요. 어릴 적에는. 그런데 중학교 한 1, 2학년 때를 기점으로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아이가 어긋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업을 안 들어온다든가. 그래도 중학교 땐 그게 그렇게 안 심해가지고 어르고 달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켜놨죠. 그랬더니만 이놈아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같은 반 친구를 정말로 애를 반쯤 죽여놓는다든지 때려가지고 지가 맞고 올 때도 있고 본인이.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가. 이랬던 녀석이 성인이 되니까 미치죠. 20살이 넘어가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경찰서를 몇 번을 갔나 모르겠고 그리고 그놈의 술. 이 녀석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시켰대요. 강제 입원.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조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모님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냥.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냐? 둘째 아들은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한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녀석이. 집에 오면은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했다, 컴퓨터로 게임했다. 그놈의 그 화면만 쳐다보고 살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거실로 그냥 빼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집에만 오면은 컴퓨터만 해요, 둘째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러한 똘비였지만 속은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똘비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와이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하고 받으니까 와이프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었냐? 어떤 남자가 술 가져다 주라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래요. 첫째 아들놈. 이놈이 지금 또 말썽을 저지르고 있구나, 집에서. 또 감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이름을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가 또 지금 술 때문에 난동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여보 오늘은 좀 심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미칠 것 같아. 술을 계속 사다 줄 수는 없잖아.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나는 돌아버려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와이프가 쥐지를 치더래요. 이런 경우는 아빠가 가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똘비가 나이도 있고 직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눈치 안 보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집안 꼴이 가관이더래요. TV 앞에 바닥에 뭐 그 새우깡, 감자깡 막 이렇게 과자가 널브러져 있고 그 옆으로는 소주병이 한 5병 굴러다니고 있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술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가섰죠. 아들 안 그러기로 했잖아. 전에 병원 선생님하고도 약속했고 아빠하고도 약속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소주를 냉장고에 가득 쟁여놓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뭐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똘비가 여보 당신 그런 약속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여보 내가 미쳤어? 집에다 술을 사다 놓게? 쟤 왜 저래?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술 더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던지 나가서 처먹던지 야 이 새끼 집에서 엄마한테 이게 뭐한 짓이야?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똘비의 분노 게이지는 한 93% 정도 차 있었단 말이에요. 뚜껑이 들썩들썩해요. 똘비도 사람인지라. 근데 첫째 이놈이 오늘따라 진짜로 뭘 잘못 먹었는가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심호흡을 한 5-6번 딱 하고 그동안 2번 정도 입원을 시켰었으니까 얘를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신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선생님 이거는 질병입니다. 이거를 질병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아들 딱 보면서 아들아 아빠 눈 봐봐.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마지막으로 병원 들어갈 때 너 그때 눈빛 바뀌었었잖아. 같이 이겨내보자고 네가 나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었잖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믿을 걸 믿어 장난도 못 치냐. 술이나 먹자고. 약속 지켜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여보 물 한 잔만 좀 부탁해. 이 녀석 물 좀 먹이면서 얘기하자. 술이 너무 취했다.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따뜻하게 꿀물을 타다 주더래요. 네. 꿀물을 앞에다 딱 놔주면서 자, 더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쫑알쫑알 하는데 이거 뭐 벽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막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요 지금 똘비가. 근데 갑자기 철현이가 엄마 시끄럽고 됐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빼가지고 엄마 쪽으로 던지면서 사와 막 긁더래요. 똘비가 야 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 갑자기 에이씨 그러면서 엄마가 준 그 꿀물 잔 있잖아요. 컵 이걸 엄마 쪽으로 집어 던지더래요. 근데 이게 뭐 노렸는지 아니면은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엄마 광대뼈에 그 컵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이 단단해서 깨지진 않았는데 안 깨진 만큼 엄마한테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컵을 빡 하고 얼굴에 맞고 그대로 엄마가 막 하면서 바닥으로 주저앉더래요. 예. 똘비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딱 상황을 보는데 술 먹고 주정을 피고 있는 첫째 아들놈, 이놈이 던진 잔에 맞고 쓰러져 있는 와이프, 그리고 이 첫째 놈 뒤로 이 모든 사단이 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둘째 놈을 철민이라고 할게요. 진짜 이 집안꼴 가관이다 이거 하면서 이성의 끈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와이프가 철썩 주워왔는데. 자, 참고로 똘비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때까지 엘리트 운동을 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종목은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그라운드 스포츠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주짓수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라운드 투기 종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딱 봐도 이 사람은 몸이 단단하고 뭐 힘이 세겠구나 라고 느껴지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거 있죠. 만두귀라고 그러죠. 만두귀. 귀가 좀 찌글찌글해요. 이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똘비는 사실. 그런 사람이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본인이 앉아있는 아들내미 멱살을 잡고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바닥으로 꽂아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빡 꽂고 나서부터 후드로 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놈을. 이 천하의 호자식 개노무새 막 하면서 열심히 두드러 패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다가와가지고 막 말리더래요. 바지를 잡고 여보 그러지 말라고,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똘비가 눈이 돌아 있잖아요. 눈깔이 돌아가지고는 와이프를 툭 밀쳤어요. 막지마! 하면서 탁 밀쳤는데 이게 본인도 힘 조절이 안 되는가 와이프가 우당탕탕 하고 넘어가더래요. 저쪽으로.
이게 뭐 제3자가 멀리서 지켜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똘비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손으로 뿌린 이 악마의 씨앗 같은 내 손으로 이 세상에서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더 이상 내가 이 꼴은 보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기술 투기 종목을 연마를 했던 사람이죠 일평생. 딱 아들을 잡아두고 물 뿌리기 시작을 했대요. 기술로.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것도 힘이 좋은 사람이 기술을 넣어서 물 뿌면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바로 하지. 근데 똘비가 그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물 나와서 기절을 시켜야겠다가 아니었대요. 뼈를 부러뜨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쪼았대요. 힘을 뿌악 주는데 갑자기 하면서 앉아서 게임만 하던 아들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가지고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아빠 팔목을 잡고 이렇게 흔들더래요. 힘 빼 아빠, 힘 빼 그러더래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다가와서 본인 팔을 이렇게 딱 잡는데 똘비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머릿속에 빨간 안개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빨갰던 그 안개가 좀 거치는 느낌이 나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이 화들짝 놀랬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손을 탁 뿌리치고 손을 펴고 이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는데 피떡이 돼 있는 첫째 아들, 아주 걱정스럽고 심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둘째 아들, 저 옆에 쓰러져 있는 와이프.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미친 건가? 아 내가 이성을 잃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 철민이가 아빠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쐬면서 얘기 좀 해요. 아빠 잠깐만 같이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 나가자 이놈아 하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쇼핑백 같은 거 하나 들고 앞장서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답니다. 아파트 후문을 나가면은 그 산책로 같은 게 좀 있대요 여기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에 나란히 앉았대요. 이때까지 둘이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들이 아빠 형 그렇게 병원 다니고 때려서 될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저기 아빠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봐 그랬더니 저 아버지한테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난 이후에 형이 뭐 치료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따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어른하고 말할 때는 앞뒤 자르지 말고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 믿고 말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말해봐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걸 보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시들무에서 이야기하는 영안이 트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몇 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보, 거짓말쟁이 뭐 이런 취급을 본인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살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녁에 형이 들어왔는데 형 뒤편에 그림자가 따라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따라 들어왔냐면은 검은색 사람 모양이 형 뒤통수에 형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와 있더래요. 이게 너무 특이한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형 뒤에 뭐가 붙어있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형 모양을 따라서 뒤에 그대로 사람 모양 하나가 더 그림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부터 형이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더 과격하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때쯤이었을 거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봤는데 형 뒤에 그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가 형 몸에 더 파고든 상태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그림자 머리가 뒤로 이렇게 젖히더니 내 쪽을 바라보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그림자는 형 뒤통수를 향해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철민이 입장에서는 얼굴이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이 그림자가 더 몸에 깊숙이 달라붙더니 머리를 뒤로 제끼고 쓱 돌려가지고 철민이를 바라본 거예요. 이때 너무 무서웠대요. 그림자다 보니까 정확한 눈, 코, 입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거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저렇게 재밌나 하면서도 되게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철민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걸 그날 들었대요. 뭐라고 그 그림자가 이야기를 했냐면 다 죽을 거라고. 이들은 다 죽을 거다고. 근데 네가 하는 걸 봐서 살려줄 수도 있다고. 이 목소리가 엄청난 저음이 동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웅웅 울리면서 그렇게 들렸대요 본인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림자가 형 뒤통수에 푹 파묻히듯이 머리 반쯤이 들어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이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 이 어린 아이가 점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한테는 이게.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떠한 무속인 분이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몰라도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대요. 눈 마주치지 말라고. 형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무슨 일 일어나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네가 지금 이 어린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상 중학생이면요 되게 어려요. 우리 나이 먹고 돌이켜보면 내가 중학생일 때는 다 컸던 것 같아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꾹꾹 참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형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리고 형이 나날이 낭폭해졌고 이 음주 이게 심해졌는데 똘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신기하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주변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어지를 때도 이 첫째 아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철민이 둘째 아들 쪽은 안 어질렀어요. 이거 뭔가 특이하네. 크네? 이 녀석 말이 일리가 있네? 맞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이거 병원에 입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너는 왜 나간다고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림자가 분명히 그랬다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부터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아빠 나 무섭다고. 근데 집안을 가만히 이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망가져가는 걸. 아빠 나 나가 있겠다고. 무섭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차마 어떻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아이한테는 고모죠. 여동생이 졸업반 출신이에요.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놈 철민이 있잖냐고. 철민이 좀 너한테 좀 맡길게. 나 집 리모델링 공사 좀 하고 하려고. 학교랑 가는 거 좀 봐주고 내 거 카드 하나 줄라니까 그걸로 애기 밥도 사 먹이고 니도 밥 사 먹고 좀 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여동생하고 쇼부를 마치고 너 그럼 이 길로 가라. 니 거 짐은 아빠가 갖다 줄라니까 너 그럼 가 하고 본인 거 카드를 아들 편에 보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딱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가면서 똘비한테 쇼핑백을 쥐어줬거든요. 이 쇼핑백 속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었냐. 좀 큰 사이즈의 복조리가 들어있었어요. 복조리 아시죠? 뜰채처럼 생긴 거.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무서워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구한 아이템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갓집에서 쓰던 복조리라 이거예요. 이게 복조리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라도 집 한쪽에 놓고 엄마라도 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복조리를 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은 뻗어 있더래요. 거실에 뻗어 있고 와이프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얼굴 감싸고 있고 탱탱 부었더래요. 그 컵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죠. 여보 사실 둘째가 요래조래 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랬냐고. 그 녀석이 좀 이상한 걸 본다라고도 옛날에 내가 잠깐 생각한 적 있었는데 그냥 그랬나 보네. 혼자 얼마나 그 어린 것이 힘들었을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땐 미친놈 같겠지만 한번 무속적으로 한 번은 시도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병원 다른 데 더 큰 데로 가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소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렵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용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거기 잘 봐 이러지 거기 대한민국 1번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주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과장이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믿는 몇몇 사람들하고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한 명 소개를 해주겠다. 되게 유명하고 진짜로 잘 본다고 하더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퇴마에 특화되어 있는 무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개 한번 해줘봐라. 그랬더니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분이 계시더래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그 무당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와이프는 그 여동생 집에 보내놨대요. 그래서 철민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보내놓고 똘비가 이제 첫째 아들 케어를 한 거죠. 다 큰 아들이니까 크게 케어할 건 없었지만 2주간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철현이를 데리고 딱 가가지고 무당 앞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한참 들여다보고 신기 있는 무당이니까 사주팔자를 푸는 무당이 아니니까 크게 묻는 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하더니 입을 떼더랍니다. 야, 이거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니네 가족 다 죽을 뻔했다. 이 귀신이 니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니네 집에 있는 좋은 기운이랑 기운은 지금 골수 끝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고 이 기운이 다 하면은 니들 다 죽이고 다른 집으로 넘어갈 거다 이놈. 그러면서 막 이놈 막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 첫째 놈이 살짝 주눅이 들더래요 얘가. 근데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의사 선생님이 됐건 누가 됐건 심지어 똘비 앞에서 주눅이 크게 안 드는 놈이에요. 이 똘비 같이 이렇게 기골이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약간 주눅 든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신기하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생각을 하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2천만 원을 불렀답니다. 근데 똘비는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생각했던 것보단 싸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을 때 막 억소리도 들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2천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과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똘비는. 그러면서 구술 한번 할 거고 굿이 끝나고 2주일 정도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짜가 됐고 구술했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굿당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서 구슬 신명나게 한 판을 때리고 나서 무당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요.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면 이 점집을 가게 되면요. 그 별채가 있고 별채에서 주로 점사를 본대요. 그리고 담이 있고 안채로 들어가면은 주택인데 단층짜리 긴 주택이래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한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퇴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안채에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놓고서 무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퇴마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 무속인 집은 들어갈 때부터 안채에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나는 대로 유명하답니다. 여기가. 아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온 거죠. 막상 아들놈이 없으니까 저녁에 평화롭긴 하더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놈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시간을 딱 보내고 아들이 나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퇴소날이죠. 퇴소. 데리러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좀 멀끔하니 괜찮더래요. 얼굴색도 원래 술을 때리고 다니니까 애가 낯빛이 좀 흑빛이고 그랬는데 얼굴 때깔도 조금 좋아지고 애가 눈빛도 좀 선해지고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철현아 아빠다 어때 좀 괜찮니?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빠 미안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며칠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철현이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얘가.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를 했어요. 퇴마를 하면서 이렇게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군데군데 좀 멍이 있을 수는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뼈가 부러진다던가 근육이 파열되는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애초 양해를 구해놨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군데군데 멍 흔적은 좀 있더랍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요. 오들오들 막 떨고 그 다음에 멍하니 앉아갖고 벽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밥을 막 때려 넣다가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20시간 이상을 노브레이크로 그냥 잠만 잔다든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습들이. 얘가 왜 이러지? 그래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거 가만히 놔두시면 괜찮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좀 보셔야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와가지고 이 녀석이 저녁에 조용하길래 또 괜히 걱정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쓱 들여다봤더니 언제 나가서 사왔나 모르겠는데 앉아서 소주를 또 까고 있더래요. 그렇게 데글라스 컵에다가 꿀떡꿀떡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먹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사람 죽겠더래요. 이미 옆에 소주병이 한 7병이 둥글러 다니고 있었대요. 데글라스 컵으로 소주를 쉬지 않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옆에는 아직 까지 않은 소주병이 한 10병이 넘게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가가지고 잔을 뺏었죠. 너 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싶다고요. 그러더래요. 근데 말투며 눈빛이며 이거 테마받기 전으로 그냥 돌아갔더래요, 이놈이.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둘째 아들 철민이하고 와이프 아직 오지 말라고 한 게 잘했구나 내가 싶어가지고 너 뭐 술 생각 안 나고 그런다며 괜찮다며. 그러니까는 아빠 나 괜찮으니까 술 좀만 더 먹을게요.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술 때문에 아들하고 한바탕 씨름을 하고 다음날 좀 짜증이 나서 전화를 했죠, 무당한테. 보쇼, 내가 처음부터 큰 기대는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그냥 돌아왔는데 거기서 2주 동안 그냥 술만 강제로 못 마시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술을 마신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들 데리고 지금 당장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쪼르륵 갔대요. 가가지고 무당이 아들을 이렇게 쓱 보더니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더래요. 와, 뭔 소린데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아버님 이거는 불가능한데 저기 한 2, 3일만 저한테 잠깐만 더 맡기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집에 데리고 와봐서 지금 골치만 아프니까 병원이나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갔대요, 아들한테. 그땐 또 이놈이 고분고분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번 또 경과를 좀 지켜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고 또 한 일주일이 채 못 돼가지고 또 술판이 벌어졌고 무당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진짜로 와 이럴 순 없다고, 진짜 이럴 순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됐고 당신은 됐고 나 병원이나 내야겠다 하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똘비도 혼자 회사 다니랴 아들 케어하랴 무당하고 싸우랴 병원 알아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 또 회사가 바쁜 시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을 당장 지금 얘가 오늘 내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병원을 알아보고 급하게 하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놈이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술도 안 먹고 있더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 왜 그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고 아빠 나 너무 춥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애가 혼이 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병원이라고 그러면 애가 질색팔색해요. 강제 입원을 2번 당했었잖아요. 얘가 막 애명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을 덮어주고 좀 쉬어라 그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집에 들렸다 옷 갈아입고 좀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친구가 야 나와. 그래갖고 아니 됐고 야, 집으로 와라.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네가 부탁한 서류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차나 한잔 마시자. 그래갖고 친구가 집으로 왔대요. 똘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서류 같은 걸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번에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서류 좀 봐주려고 서류를 이렇게 쭉 같이 봐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어릴 적에 엘리트 운동을 할 때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은 고1 때 엘리트를 그만뒀고 이 친구는 엘리트를 쭉 생활을 하다가 나이 먹고 다 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이 친구는 어둠에 가까운 친구예요. 그 성향 자체가 좀. 그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아들놈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뭔 일 있냐? 집은 꼴이 왜 이러냐? 좀 치우고 살아라 임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야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했냐면서 쪼르륵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여러 번 봤으니까 엄마 삼촌 왔어. 야 너 뭐해? 그 아들 꼬라지를 이렇게 보더니 딱 나오더래요. 친구를 정팔이라고 하면은 정팔이에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똘비야 야 네 아들 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정팔아 몰라 무당집 갔다 온 이후로는 지금 더 잘났어. 얘기를 하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네 아들 술만 먹은 거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술 먹고 정신 나간 놈 한두 놈 봐? 저건 술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저거는 나쁜 약 관련해가지고 금단 증상 왔을 때 딱 저 모양이라고 내가 몇 번 봤다고. 뭐라고? 야 이거 그럼 아들 데리고 가서 검사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정팔이가 딱 똘비 팔목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야 엄마 생각 잘해. 괜히 검사하다가 양성 뜨잖아. 네 아들 빨간 줄 그어진다. 그거 알아?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줄 그어지는 게 그 나쁜 약이야 임마. 생각 잘해 이 새끼야.
글더래요. 그 똘비 상식으로는 아니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범죄냐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처벌은 안 받아도 저거 한 번 저렇게 되지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다 절로 간다. 와. 그러면 무조건 가중처벌이야. 또 생각 잘해. 이거 마냥 그냥 검사부터 할 게 아니다. 내 주변 여러 봤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씨 그러면 저가 어디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니까는 야 그 무당 어디 있냐? 무당 얘기를 딱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근방이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가서 뭐하게 그랬더니 내가 의심되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내가 반 죽여놔보려고. 알았으니까 내가 갔다 온다 하더니 이놈이 진짜 다음날 혼자 갔다 왔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요 정팔이한테. 정팔아 그러니까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소리더래요. 그러면서 야씨 진짜 저 미친 사이코 새끼들 대한민국에 많다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데 임마. 그러니까는 정팔이가 몰래 담 넘어서 안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꼼빼꼼 쳐다봤더니만 애들이 상태가 다 좀 나쁜 약에 좀 취해 있더랍니다. 애들 상태가.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나쁜 약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만들 수 있대요, 사람을. 매우 극강의 공포로도 몰아넣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느낄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도 해줄 수 있답니다. 그게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 수만 있다 하면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서 한번 저걸로 나쁜 약으로 세뇌 딱 당하잖냐? 쟤네 뭐 점쟁이가 한 달 얘기했지 한 달까지 못 갈걸. 그 전에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다시 가갖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빌게 될걸 사람이. 그럼 가면 점쟁이가 뭘 줄 것 같냐? 또 공포와 함께 약을 줄걸?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를 때까지 아마 돈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팔이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글더래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저 무당놈 잡혀갖고 처벌을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네 아들 어떻게 하냐? 딸려 들어갈 건데 무조건 네가 선택해라 인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밤새도록 똘비가 고민을 했는데 아들을 이제는 뭐 정신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고쳐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만에 하나 아들이 일반 정상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전과를 안고 사는 건 너무 싫더래요. 그렇다고 저거를 마냥 방치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진짜 새벽 한 3시가 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정팔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정팔아 그러니까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전화 받는 거 보니까 너도 고민이 깊은가 보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 깊다 그랬더니 야 그냥 그러지 말고 그 한 장만 줘라 글더래요. 그래서 한 장? 얼마 얘기하는 거야 인마? 뭐 때문에? 그러니까 1,000,000원만 줘 1,000,000원만 글더래요. 그래서 1,000,000원? 1,000,000원 왜? 그러니까 개소리 말고 그냥 줘봐. 현찰로 뽑아서 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000원을 현찰로 준비를 했답니다. 현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팔이한테 줬대요. 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팔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지. 신고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미치겠고 아무튼 뭐 답이 안 나오지.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갖다 들여 엎어버리면 돼. 나한테 맡겨. 그러더니 진짜로 며칠 안 있다가 정팔이가 야 그 당집 가서 한번 봐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당집 근처를 가봤더니만 쑥대밭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무당 없더래요 그 자리에. 이놈이 뭔가 하긴 했구나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팔이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몰라. 나 모르겠고 아무튼 네 고민거리 하나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아들부터 잘 케어해. 끊더래요. 그래서 정팔이 말로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나쁜 약까지 겹치면서 아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를 하게 했대요.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그럼에도 나아지질 않더랍니다. 이게 술 먹고 그게. 그리고 철민이 둘째 아들 한 번씩 둘째 아들한테 봐달라고 했대요. 예. 그 둘째 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 그림자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진지하게. 막내 아들이지만 철민아 아빠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다. 아빠가 알아본다고 알아봐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아들한테 그 뒷얘기는 다 못했대요. 이 어린아이한테. 그 무당도 효험이 없었고 이번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똑같고 근데 네 눈에는 또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렇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글더래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어떤 무속인을 만났답니다.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그 무속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을 주진 않았대요. 500만 원 정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떼내는 그런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실제로 첫째 아들도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술을 안 찾더래요. 이야. 너무 신기했대요. 진짜 오. 이건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전화가 왔대요. 살려준, 그러니까는 좋은 무당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둘째 아들 네. 살려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신받아야 된다고. 그게 또 무슨 말이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첫째 아들 뒤에 붙었던 귀신이 그냥 온 줄 아냐고. 둘째 아들 따라온 거라고. 그거 둘째 아들 옆에 있으려고. 둘째 아들 몸에 붙기에는 지금 영적 능력이 너무 세니까 첫째 뒤에 붙어가지고 니네 집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거라고. 자, 떼긴 뗐다. 이거 근데 반복될 거다. 다른 놈이 또 붙을 거다. 이 집 누군가한테 붙을 거다.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진행이구나. 예, 지금 그 얘기가 하나 있어서 끝이 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지금 신내림을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야, 네,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건. 그러니까 실제로 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를 경험한 집안인 건 맞아요. 네. 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뭔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저희도 지금 부모잖아요. 그러면, 예.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막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선뜻 받아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또 그러다가 결국은 뭐 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뭔 또 사달이 나고 그래서 끝끝내 어쩔 수 없이 받던가 또 이러한 코스를 밟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섣불리 뭔가 말하기 참 그렇죠. 어렵네요. 쉽지 않죠. 왜냐면 또 이제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무속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버티다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돌비님 이게요. 이 이야기를 저 이분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네. 돌비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얘기하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나 동네 꼬마다. 나 돌비 채널에 나가는 동네 꼬마다. 네. 돌비 채널을 봐라. 그리고 내가 한 번쯤은 당신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네, 그러면요.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 제 호기심도 좀 충족을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해볼 수 있고 저는 이래서 돌비 채널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아무튼. 너무 좋아. 네,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오늘 이야기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영상이 올라간다면. 그래서 예. 아마 그분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도 좀 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동네꼬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댓글로 남겨질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저도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의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아마도 참여하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열무아빠님이 귀신을 어떻게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이제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빙의로 인해서
제 몸 안에 신령님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는 완전 영안이 열렸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안 내력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직업괴담이 될까요? 예, 직업괴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맛봐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요. 2022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었는데, 시참 두 번째 때 돌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돌순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시아버지가 강원도 쪽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강원도라고 할게요. 강원도의 모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시공사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 근데 너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알바라고 생각하고 와서 편하게 일하면 된다. 돈은 충분히 많이 주겠다 해서 돈에 혹해서 강원도로 떠나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장례식장을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게 일단 철거될 장례식장인데 그 안에 각종 CCTV와 그다음에 보안 센서, 보안 경보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철거될 예정인데 왜 이걸 달아놨나 해서 돌순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장례식장이 철거된다고 공포된 후에 이 장례식장 안에서 코로나 때는 학생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 겸 이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범죄가 한번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출동했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펜스 쳐놓은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보안, 경보기까지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내가 할 일은 뭔데 물어봤더니 그냥 외부인 출입만 못하게만 막아주면 된대요.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외부인만 못 들어오게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한 8시쯤에 누가 오더라고요. 돌순이가 누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시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집에서 계속 팽당치다 놀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야 밖에 나가서 박박 좀 해라. 그러면서 저랑 같이 근무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둘이 뭐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를 덕배라고 할게요. 덕배라는 친구가 참 이게 수다스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촉새같이 막 이렇게 말을 이게 재밌게 하는 친구에서 있죠.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시간 죽이기도 좋고 재밌게 있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대뜸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경보기가 울려 그래갖고 CCTV 봐야지 했는데 CCTV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일단 덕배한테 야 덕배야 너 여기 있고 CCTV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들고 경보기 울리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 갖고 왔으니까 무전기를 야 덕배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너 보이는 거 있냐 했더니 형 보이는 건 없는데 지하에 시신 안치실 있는 데 있잖아. 형 거기서도 경보기 울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알았어. 근데 그 장례식장 입구는 잠가놓은 상태라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경보기가 울릴까? 약간 무서우면서도 일단은 일이니까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신 안치실 쪽 앞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내는 흥얼거림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우리 일단 시신 안치실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주위를 계속 둘러봤는데 연가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계속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런 흥얼소리 있잖아요. 왜?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메아리가 쳐요 소리가. 그런데 갑자기 제 귓속에 누가 귓속말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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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연가인데 계속 둘러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몸이 경직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올라오면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잃을랑 말랑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 몸 안에서 나오셔서 갑자기 앞을 쳐다보시더니 요거 봐라. 넌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냐?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아무도 없는다는 소리가 딱 앞을 봤는데
7살 가량의 여자아이가 쟤도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야. 순간 이거 뭐지? 그러더니 신령님하고 그 꼬마 영가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순간 신령님이 소리를 팍 지르시니까 없어졌어요. 아,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게 1달러 됐다고 생각을 해서 덕배 있는 쪽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덕배가 형, 왜? 그러니까 형 근데 그 시 안 치실 쪽에 경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까 잘못해서 이거 꺼놨거든? 전원을 꺼놨었어. 근데 이게 경보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런가 순간 요거 봐라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침에 근무 끝나고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 기집애야 너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고 있냐고. 나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거 뭐냐고. 이 장례식장 뭐냐고. 왜 철거되느냐고. 나 지금 여기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니 돌순이가 아니 그냥 뭐 비행 청소년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 자꾸 들어오고 해서 그냥 CCTV 설치해놓고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순이를. 덕배는 퇴근했고 그래서 돌순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열무아빠 내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냥 시에서 거기 장례식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낼 거래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 건설회사에 시공사로 일거리 준 거죠. 팔고하라고. 그거밖에 없다. 뭐 여기서 뭐 별다른 사건도 없고 그때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때도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이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돌순이도 저희 집에 대해서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시고 할아버지도 박수무당이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동네 친구라.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돌순이한테. 야, 너 여기 있잖아. 일반 사람이 만약에 나 말고 덕배가 여기 지하에 내려갔으면 덕배 죽었다고. 너 이거 제대로 알아보라고. 안 그러면 여기 덕배 나 근무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시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잤어요. 밤에 이런 일도 있고 진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온몸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누가 몸이 때리듯이 망치로 때린 듯이 아프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하고 해서 일단 잤는데 오후 3시쯤에 돌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시아버지가 너는 쉬래. 갑자기? 일단 쉬래. 그리고 내일 시아버지가 너 보러 오신다니까 일단 오늘은 쉬어. 알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겠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열무랑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덕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형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것 봐라. 지 아들내미를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로 보냈네?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니까 형 이거 경보기 제가 오늘 다 꺼놨거든요. 전원을 CCTV만 켜놓고 근데 CCTV도 다 나가고 경보기 전원을 다 내려놨는데 경보기가 울려요. 그것도 다 하나만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리고 형 그리고 무전기 형 갖고 갔어요? 아니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형 무전기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딨어? 나 배고픈데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보안초소에 덕배를 찾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덕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CCTV 다시 켜고 화면을 보니까 CCTV에도 안 잡혀요. 그럼 이게 덕배가 어디 사각지대에 있나? 아니면 뭐가 일이 있어서 어디 화장실을 갔나? 아니면 저기 구름과자 태우러 갔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얘가 무전기로 갖고 갔었나 봐요. 그 보안초소에 있는 무전기에서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덕배 이거 지하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지하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입구도 문이 열려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덕배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뭔 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안치실로 갔는데 덕배가 이게 선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로 손하고 발이 묶여져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에 그 꼬마 영가가 아주 큰 칼을 덕배 머리 위에 조준하면서 하고 저를 보면서 맞서 그러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뭐지? 근데 제가 덕배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가 묶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혼자 케이블 타이를 손과 발을 묶을 순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묶은 거거든요. 순간 안시 옆에 고인물들 염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누가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계단 1층까지 쫓아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덕배를 구해야겠다 해서 안치실로 가서 근데 그 꼬마 연가는 없어졌고 딱 덕배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침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줄 몰랐어요. 막 침이 옷까지 젖은 채로 막 침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웃으면서. 웃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블 타이 끊고 이제 덕배 들쳐매고 일단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일단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 119 와서 119에 태워서 병원 가서 응급실에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시동생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 모모 병원 응급실이다. 야, 니네 시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덕배를 여기에 보낸 거냐고. 내가 분명히 권고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덕배가 묶여 있었던 걸로 보니까 누가 침입해서 얘 묶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뭐 진짜 무슨 뭐 학생들이 와서 놀거나 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놀거나 이런 거 아니고 혹시 여기에 뭔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지금 덕배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왔는데 그 시아버지라는 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강원도까지. 응급실에 와서 뒤집어 지신 거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래 저런 사항이었는데 덕배가 묶여 있었다. 이거 누가 침입한 건데 제가 그 염하는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누가 도망가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일단 시아버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하시고 경찰이 와서 저희 CCTV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CCTV 분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검은 모자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검은 가방과 검은 자켓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저희 입구 쪽으로.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간 거죠. 입구 쪽으로.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가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CCTV 위치를 아는지 사각지대로만 가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덕배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아버님과 돌순이와 돌순이 남편이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갔어요.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돌순이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열마 아빠야 일단 너 시아버지가 와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단 와보래.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고 씻고 갔죠. 아침에 갔는데 시아버님과 돌순이하고 그 다음에 옆에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참 때 빙의 됐을 때 할아버지 친구분 만신분 두 분 중에 그 한 분이거든요. 할머니 만신분이신데 저를 알아보시고 열마빠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이래 저래 해서 돌순이가 제 친구인데 여기 알바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 솔직히 이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연가를 받고 이런 소리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 연가가 하는 말이 자꾸 저보고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딱 장례식장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장례식장 1층은 장례식장이고 2층은 사무실, 지하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치실, 그 다음에 염하는데 일단은 장례식장을 둘러보시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연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연가들. 그러더니 할머니가 왜 숨어 있냐고 연가들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네 왜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애가 와서 자꾸 우리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잡아먹는다? 연가를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예? 근데 아니 아무리 악귀라고 해서니 어떻게 같은 연가를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이 장례식장 자체가 귀신의 밥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 귀신의 밥상이다. 왜냐면 본래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이제 고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장례 끝나고 그러면 시신에서 영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영들이 3일자 끝날 때까지 머문대요. 근데 이 악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했던 때부터 이 악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밥상이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망한 거다.
그리고 장례식장 옆쪽에 보면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예. 일반적인 특이한 점이 없는 산. 근데 저쪽에서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해서 할머니랑 돌순이랑 시아버지랑 저랑 넷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간쯤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를 가서 옆쪽으로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 등산로가 아닌 그 길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무당분들이 가끔 보시면 기도터라고 해서 이런 공터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처럼 중간에 빠져서 올라가니까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바위 위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부적 하나 붙어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할머니가 뚜껑을 벌컥 넣으시더니 그걸 발로 차셨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머리카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는 거 있잖아요. 아, 마법. 그거 피 묻은 채로 그대로 오. 그게 그 항아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더니 요 작곡들 봐라. 아니 이게 이런 짓을 해서 왜 그러는 거지?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하시기를 저 장례식장은 귀신의 밥상이고 이 귀신의 밥상의 주인은 얘다. 얘다라는 게 뭐야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무당이 한 짓이라고.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허주 하나 붙잡아 놓고 허주 시켜서 신발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허주한테 귀신을 먹이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계속 진화할 거 아니냐고. 그거를 통해서 신발 떨어지니까 허주 이용하면서 무당짓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허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허주한테 먹이를 준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여기 내가 비방을 해놓을 거고 여기 사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부들도 이제 철거하려면 안에 있는 지키부터 끄집어내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오전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방법 차단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는 너 당장 집으로 가라고. 너 집으로 안 가면 네가 못 느끼겠지만 네 몸 주위에 계속 악한 기운이 묻어있다고. 너 네 안에 신령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고. 넌 무슨 깡으로 계속 지하실로 내려갔냐고. 처음에 제가 내려갔었고 덕배 구하려고 또 내려갔잖아요. 예. 2번 내려간 거죠. 할머니가 저한테 야 너 뭔 깡으로 그랬냐고. 신령님이 경고 안 하시느냐고. 아니 경고는 안 하셨고 일단 그 여자 연가랑 기싸움을 하셨다고 처음에. 그리고 2번째 갔을 때는 그냥 저는 덕배만 들쳐매고 나왔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너 지금 네 주위에 니는 못 느끼겠지만 검은색 구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몸 주위에서 돈대요. 그 기운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알았다고. 그 할머니 가시고 돌쇠이랑 얘기를 했죠. 야 이제 너 들었지 않았냐고. 여기 근무 못할 것 같고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돌순이가 시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열무 아빠군 이게 그 무당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위험한 곳은 맞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자네도 무속인 집안 아니냐고. 예, 맞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만 혼자서 근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제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3배를 주시겠다고. 예. 3일만 근무하면. 근데 제가 저번 시점 때도 말했듯이 돈이 깡패잖아요. 집에는 와이프하고 열무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라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수익이 불안정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돈을 3배로 주신다니까 3일만 일하면 돈을 주신다니까 알겠다고. 그 할머니 경고 무시하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저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제가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나서 주시겠지. 신령님이나 아니면 뭔가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뭐 지하실만 안 내려가면 나도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밤에 혼자 근무를 시작하는데 근데 CCTV의 정문에 어떤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속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개구멍 같은 데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왜냐면 제가 원래 정문을 걸어 잠궈놓진 않았었거든요. 근무 때. 근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정문을 아예 걸어놨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계속 개구멍 있는지 쳐다보고 주위 둘러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문 열고 제가 병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여기 지금 사유지라고. 저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 지역에 유튜버라고 오. 그렇게 소개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에는 카메라랑 핸드폰 이렇게 들고 진짜 그 유튜버 마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방을 켜놓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방송은 제가 뭐 서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왔다고, 한 번만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걸 해야 조금 이렇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하니까 제 사정 좀 봐달라고 제발. 나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장례식장이 어떤 곳인지. 이게 일반인 들어갔다가 진짜 뭔 사고라도 나면은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된다. 가시라고. 그래서 일단 정문을 잠갔어요. 잠고 다시 CCTV 계속 쳐다보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계속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죠. 시간 때우고 있고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고, 동시에 안치실에서 경보기 빡 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문을 잠가놨는데 문을 강제적으로 열면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보안 센서가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뭐지? 근데 동시에 세 곳에서 울린 거잖아요. 전 또 이 영가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제가 수동으로 센서를 껐어요. 끄고 나서 CCTV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간 때우려고. 근데 장례식장 입구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가 딱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프레시 들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떤 모자 쓴 사람이 지하실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두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위인하고 제가 그 사람 따라가면 뒤에서 또 누가 쫓아오는 거죠. 두 명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았어요. 누가 침입을 했으니까. 침입을 하면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유지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여기 어디 장례식장인데 누가 침입을 했으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딱 전화 끊고 계속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분이 안치실로 딱 들어가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가방에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겨누고 제가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맛있겠다.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 너 먹어야 돼. 그러면서 뒤에서도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서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거 뭐지? 빙의자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분들이 10분 안으로 출동을 하시거든요. 앞뒤로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을 든 상태니까 무서운데 10분 동안만 버티면 경찰들이 오니까 순간 제가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제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몸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서 그 칼 든 손을 꺾고 칼을 떨어뜨리는 사람 바로 엎어뜨린 다음에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등 뒤로 칼을 들면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실령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 사람 머리를 딱 치시는 거예요. 딱 치셨는데 그 사람은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스럭 쓰러지시고, 그 여자애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거예요. 저희 실령님한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맛있겠다, 할아버지 맛있겠다.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스르륵. 없어지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은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제압이 돼서 경찰에서 오셨어요. 이 경찰에서 오셔서 이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 가서 제가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한 분이 아까 자기가 유튜버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침입을 했던 거라 무단 침입죄 이런 죄로 엮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돌순이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경찰서니까 와라 그랬더니 시아버님하고 다 왔어요. 사유지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시고 이분들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바로 돌순이한테 얘기를 하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본가로 내려가서 이거 계속 나한테 접근하는 꼬마 영가가 거슬리기보다는 무서운 거죠, 제가. 그래서 본가에 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다. 칼 맞을 뻔했다. 근데 옆에서 듣고 계신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너는 그 돈 때문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러면서 이 돌순이 이 기집애는 지금 남의 귀한 집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돌순이도 몰랐다고. 돌순이 시아버지도 몰랐고.
그때 만났던 그 만신 할머니가 나보고 본가에 내려와 뭐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버지 나 어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신당으로 가라고. 그래서 신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쓱 저를 쳐다보시더니 와보라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들고 계시는 부채로 갖다가 제 등짝을 계속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픈데 한 10대 맞았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토를 아버지가 옆에서 어떤 항아리로 받으시고 그거를 부적으로 이렇게 봉인하듯이 뚜껑 닫으면서 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열마 아빠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또 얘기를 해줘.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거기서 할아버지 친구분도 만났고 그래서 친구분이 본가에 내려가라 보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너 네가 빙의 된 거 못 느꼈냐고. 제가 빙의가 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네 안에서 신령님 느껴지냐?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어디 계시지? 그러더니 신령님은 여기 와 계시다고. 신당 안에 와 계시고 너는 빙의 됐던 거야. 아니 할아버지 나 제정신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 소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에 귀신한테 홀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꼬마 영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신령님이 기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당으로 대피를 하신 거고 그때서부터 저는 약간 빙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저도 모른 채 계속 그냥 근무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알아채신 할아버지 친구분은 빨리 본가 내려가 보라고 하고 하시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본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때 과잉 제압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칼 들 사람 칼을 뺐을 때 팔을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한 거죠. 제가 과잉 진압하면서 다쳤으니까 너도 폭력 행사했다. 그랬더니 와서 다시 조사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돌순이하고 시아버님하고 시아버님이 부른 변호사님도 계셨고 거기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형사님이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저 여성분 유튜버라고 했나고 유튜버 맞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여성분은 유튜버가 맞긴 맞는데 이 무당분이랑 이 여성분이랑 뭔가 엮여 있었나 봐요. 이게 뭐가 엮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성분 유튜버는 맞는데 약간 그 무당 쪽에 엮여 있었다.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 모른다고. 시아버님이 좀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지역 유지라고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쪽이라 경찰에도 아는 분 많고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유튜버 여성분의 어머님의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봤는데 그 어깨 위에 그 제가 봤던 꼬마 영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이 유튜버분의 여성분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저희가 등산로에서 그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허주한테 계속 먹이를 줬던 거고 제가 나타나니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고 저희 신령님이 신당으로 대피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홀렸잖아요. 홀렸는데도 정신이 제가 계속 맨정신인 상태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그 자기 딸, 그 다음에 자기 딸 남자친구 시켜서 침입을 해서 나를 해코지를 해라.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와,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뭐지? 근데 돌순이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처음에 왔던 그 무당 할머니는 약간 스케줄이 많으셔서 그 자리에 오실 수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돌순이도 저희 집이랑 많이 친하니까 이래 해서 여기 장례식장으로 한 번만 와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아버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상태로 여기 철거하면 여기에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 터는 어차피 죽었다고. 여기 터에 계신 터주신께서 거기서 떠나셨다고. 여긴 죽은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허주 악기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여기다가 굿은 안 되고요. 스님들을 불러서 여기에 기운을 누른 다음에 악기를 쫓치는 굿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알았다고. 진행해 달라고. 진행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님이 아시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 제사상 차려주신 바라시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셔서 막 상 차리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스님들이 불경 읊으시고 기운 누르신 다음에 네. 저희 아버지가 구슬 시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굿판 중간에 앉아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을 찌르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정신이었거든요. 제가 막 정신이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맹정신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행동을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제 입 밖으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계속 그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와.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는 나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안 나갈 건데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제가 맨정신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옆에서 계시던 스님들이 저를 둥글게 에워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주를 제 몸 주위에 이렇게 두르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굿판을 벌리시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도 제 입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얘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인 거예요. 병원인데 이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봤더니 이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응급하게 꼬매려면 이게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호치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 일인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돌순이가 옆에 있었는데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냐? 그랬더니 야 너 순간 그 스님들 떨쳐내더니 네가 스스로 안 치실까지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다 따라갔는데 네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도 박고 있었어. 계속 사람들이 말려도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달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제서야 아버지하고 스님들하고 와서 그 의식은 중단이 됐고 더 이상 하면은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중단이 돼서 저 깨우고 병원에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네. 그 후에 그 여성분하고 그 무당분은 저희 아버지가 찾았대요. 그 무당분을. 오. 찾고 그 무당분이 데리고 있던 허주라고 하죠. 허주를 해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사단이 난 걸 알고 도망갔고 여성 유튜버의 어머니이신 그 무당분은 이미 실성했고 그 여자 유튜버로는 지역 유지이신 시아버지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그 커플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 수사로 넘겼고 예. 그래서 이런 굿판이나 이런 의식을 했는데도 기운이 안 눌러지니까 아버지가 돌순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철거하시는 거 포기하시라고. 안 된다고.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철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터에 깃들어 있던 악기 기운이 있잖아요. 네. 계속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면 안 된다. 이 귀신의 밥상인 상태로 놔둬야 그나마 주위에 아무 일이 없고 아니 시아버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이거 군청에 가서 이거 못한다고 하고 발 빼시라고. 그래야 시아버님도 살고 지금 병원에 입어있는 저희 아들도 살고 그 시아버지 아들 덕배 있잖아요. 덕배도 그때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 덕배한테 가서 기운 쳐내시고 그다음에 의식 하셔서 덕배는 깨어났고 그 후에 저는 불순이한테 가서 그랬죠. 욕을 했어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시아버지라는 분이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담력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담력 체험은 맞는데 여기 왔던 우리 학생들은 안타깝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이제는 겨울이나 이럴 땐 춥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동네에 저런 폐 장례식장이 있던 걸 아니까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들도 안타깝게 뭔가 헐렸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하다가 순찰 도던 경찰관한테 발견이 돼서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시아버지는 아셨는데 돌순이한테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허주가 귀신들 잡아먹고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던 시아버님도 묵인하면서 계속 욕심이 났던 거죠. 이게 시공사가 이런 철거를 한번 맡으면 이게 떨어지는 돈이 많나 봐요. 어차피 거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도로 날 거고 하니까 이게 돈 욕심에 그냥 밀어붙였다가 자기 아들 골로 보낼 뻔한 거고. 지금도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요. 아직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있는데 펜스 있잖아요. 펜스만 펴져 있어요. 네. 아직은 거기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를 홀렸던 악기 허주는 도망갔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악기는요, 한번 찜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오.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 4년 전 일인데도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 악기라는 게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거든요. 섬뜩하네. 현재 진행형이죠. 퇴치를 못하고 도망간 상태니까.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잠깐. 알바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니, 잠깐 모습을 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야, 근데 열마 아빠님도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는다? 좀 이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시들모에서는 생소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자기의 그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아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예 생전 기억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아예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힘을 키우는 귀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무당이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허주를 모시면서 그 허주 조종해서 그 허주한테 먹이를 주면서 네. 자기도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 7살짜리 꼬마 아이였거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영가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악귀죠. 그러면 열무 아빠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들모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귀신이 어린 모습으로 나올 때일수록 더 무섭다라고 표현이 많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린 그런 형체의 귀신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꼬마 귀신들은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장난을 치는 건데 그게 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선이 없어요. 오늘 열마 아빠님께서 거의 죽다 살아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무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허밍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열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집안 대대로 또 세습무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직업 또한 그런 보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앞으로도 열무 아빠님의 다른 이야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